월요일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국민의힘당의 국회의원이자 재외동포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미주 한인 상공인 및 동포 한국 입국 시 2주 의무 격리를 면제하는 백신 2회 접종 증명서 소지자,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자, 탑승 72시간 전 실시한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국내 입국 시 2주간의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하자는 내용을 미국 남가주 한인경제단체협의회에서 요청을 받아 국회에 정식으로 청원했습니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원이 통과되면 정부에 국회 명의로 공식적으로 시행을 권고하게 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말 필요한 조치라며 관련 보건복지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에게 적극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올라 있어 미주 한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악관은 여행, 스포츠 행사 및 외식에 필요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 여권의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항공사와 거의 30개의 여행 및 노동단체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안전한 경제활동과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부 지원 자격 증명을 개발하도록 촉구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그룹은 미국이 이 백신 여권의 리더여야 한다면서 다른 국가의 항공여행 테스트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현재 다양하고 단편화된 디지털 건강 자격 증명은 혼란을 야기하고 규정 준수를 줄이며 백신 증명에 대한 사기를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듀크 대학의 니타 파라니 교수는 백신을 맞지 않은 개인이 공공장소에 접근할 수 없는 2단계 사회를 만드는 백신 여권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며 코로나 백신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아직 상당수이기 때문에 너무 급한 백신 여권 사업 추진에는 반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복구팀 코디네이터인 제프 자이언츠는 이 솔루션이 단순하고 무료이며 오픈소스가 되어야 하며 디지털 및 종이로 액세스가 가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팍스뉴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 정권에 대해 누가 정권 책임자냐고 따졌습니다. 팍스뉴스는 28일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단순히 바이든 단독 행정부라고 하지 않고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로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동 정권인지를 따졌습니다. 백악관 트위터에도 바이든 해리스의 백악관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나 도널드 트럼프 등 역대 정권에서는 홈페이지나 SNS 채널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함께 표기하지 않아 바이든 해리스 병기 표기는 전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팍스뉴스는 바이든 해리스를 묶어서 표기하는 조치가 바이든 정권 안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위를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의도한 여러 움직임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부통령 지위를 높이려는 시도 또한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점입니다. 팍스뉴스는 심지어 바이든이 해리스 부통령을 한 번 이상 대통령으로 언급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은 이달 초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연설에서 해리스를 대통령으로 잘못 말했습니다. 팍스뉴스는 백악관에 바이든 정권의 입장을 수차례 물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6월 말까지 전국적인 퇴거 금지를 연장했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CDC 국장 로시아 웰렌스키는 성명에서 코로나 전염병은 국가의 공중병원에 역사적인 위협을 발생시켰으며 퇴거를 방지해 노숙 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하는 것은 코로나 확산을 막는 중요한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주택정책 옹호자들은 3월 31일 만료 예정이었던 퇴거 유예 기간의 연장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으며 전염병으로 인해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퇴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6.2%로 전염병 유행 전보다 약 1,000만 개의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퇴거 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실직 또는 소득 감소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고 퇴거당할 경우 노숙자가 되거나 공동주택으로 이사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유통회사 아마존은 가정이나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비드-19 테스트에 대해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별도의 FDA 문서에 따르면 아마존은 코비드-19 대비 및 대응 프로그램의 일부로 직원들 사이에서의 테스트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근무 일정에 따라 직원은 현장 테스트를 예약하거나 집에서 테스트를 관리할 수 있는 수집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6월 아마존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연구과학자, 프로그램 관리자, 조달 전문가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배정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캘리포니아 써니베일과 켄터키 헤브론에 독립형 진단 실험실을 설립했다고 알렸습니다. 지역 보건당국은 펜실베니아주의 한 아미시 공동체가 미국에서 집단 면역을 달성한 최초의 그룹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랭캐스터 카운티와 뉴홀랜드 버로우의 한 의료센터 관리자는 지역의 가족들 90%가 적어도 가족 중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코비드 액트 나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과 5월 초 이들 카운티 코로나 검사 양성 비율이 20%를 초과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6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의 환자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90%의 사람들이 감염돼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정확한 임계값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3,097만 7,826명, 신규 확진 15,023명, 누적 사망 56만 2,649명, 신규 사망자 수는 123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2,342만 6,548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23만 9,589명, 신규 확진 1,761명, 누적 사망 2만 1,256명이며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5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